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너무 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한 2달 만이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고 지금 또 아주 바쁜 연말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어떠세요? 치과 많이 바쁘세요? 이제 많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돌아오신 지는 좀 되셨는데, 네. 이제 조금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또 지금 오시고, 네. 치과라는 게 이게 또 안 갈 수 없는 곳이고, 그렇죠. 맞아요. 가기는 싫지만 오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돌아오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바쁜 연말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또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 나와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 치아 미백. 네. 요즘에는 치아에 관한 관리라고 말을 할 때 뭐 특별하게 그런 관리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파서 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니고 또 미용상으로 네네. 여러 가지 이렇게 크라운도 미용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용 치료 중에 하나인 네. 치아 미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치아 미백이다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연예인들 정도가 그렇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요 기원과 뭐 시작 그런 건 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보통 옛날보다 말씀하셨듯이 네. 최근에 더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티네이저 애들 데려오면서 네. 심지어는 뭐 한 18살이 안 됐는데 이제 치아가 너무 누렇다. 그래서 미용상 보기 안 네, 좋다. 보기 안 좋다. 그리고 또 본인도 또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치아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다, 예쁘다, 이렇게 치아가 좋다 하는 그런 조건들이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색깔도 있고 그리고 또 교열이라는 거는 뭐 교정을 통해서 또 네.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모양이라든지 음. 이런 거에 다 삼박자가 맞아야지 치아가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연예인들 네, 이렇게 네. 하얀 치아들 맞아요. 웃을 때 예.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심지어는 진짜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그런 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심지어는 위에 아래 치아를 앞에 보이는 웃을 때 보이실 때 네. 그런 치아를 다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뭐 치아 미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뭐 치아 미백이 뭐 기원이 어떻게 되고 네.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집에서 하는 건 어떤 거고 또 병원에서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원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이 치아에 대한 그 관심, 미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생겼던 걸까요? 우선은 치아 미백을 하기 시작한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네. 성분이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소개되면서 치아 미백이 이제 시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뭐 특별하게 그런 성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본마이드 뭐 페락사이드가 있고 또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인데 결국에는 다 치아 미백을 하는 건데 치아 미백이나 아니면 왜 우리 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표백제. 세제, 표백제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원리 원칙이 뭐냐면 어떤 스테인을 일으키는 그런 입자가 있어요. 네. 그 입자가 있는데 그런 입자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제 스테인으로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자를 잘게 이렇게 부서뜨리면 작아지면 네, 그 입자가 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스테인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를 씀으로 해서 네. 이거를 입자를 작게 이렇게 분해를 하면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어떤 미백 효과나 이제 세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미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잘게 부숴서 좀 옅어지게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봐요. 예. 그런 뭐 의미로 보시면 될 수 있고. 네, 그런데 네. 이제 기원으로 보면 이제 오래 전부터 뭐 미를 추구하는 거는 뭐 아주 뭐 수백 년, 수천 년부터 네. 이루어진 거고 어떤 문헌에 보면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미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우스 린스를 네. 소변을 마우스 린스로 썼다는 진짜요? 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어떻게 그거를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소변에는 왜 암모니아 성분이 있거든요. 네. 그 암모니아 성분이 요즘에도 보면 그 뭐 유리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그런 거를 클린할 때 쓰이는데 네. 질소 수소 성분이 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표백을 하는 네. 그런 그 성분이 있어요. 케미컬이. 진짜 소변.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데 네. 어떻게 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죠.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살짝 그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어떤 동네 할머님께서 아이 소변을 받아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으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유래도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하다.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바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옛날에 썼던 그런 민간 요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요법들이 보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나중에 어떤 과학이 더 발달이 돼서 네. 그 과학적으로 또 그게 차후에 증명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놀랍네요. 진짜 옛날 분들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에 대한 그 치아에 대한 것들은 정말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시대에까지 올라가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치아가 변색되는 그 원인이 뭔가요? 보면 우선은 아이들 네. 이제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 애들 치아는 되게 하얘요. 정말 깨끗해요. 네. 이빨을 심지어 안 닦아도 깨끗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에 6살 이제 7살 이렇게 되면 앞에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구치 색깔이 너무 네. 누렇다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원래 색깔 자체가 영구치하고 유아치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요. 예, 몇 가지 이제 변색, 그러니까 치아가 색깔이 바뀌는 그 원인들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첫 번째는 외부적인 네. 영향으로 스테인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그 내부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외부적인 스테인을 뭐 extrinsic stains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뭐 담배 피시는 거고, 맞아요. 예, 그리고 커피, 네. 그리고 뭐 티, 음. 예, 그리고 와인 같은 거. 와인도요? 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놀랍다. 심지어는 그 레드 와인 말고 네. 그냥 무색, 와인? 예, 무색 와인도 결국에는 안에 네. 크로모진이라는 그런 그 스테인을 일으키는 그런 입자들이 있어요. 성분이 들어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섭취를 하시다 보면 네. 외부적으로 스테인, 외부라는 게 그 말 자체가 결국에는 외부에서 오는 스테인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말씀드렸듯이 그런 커피나 티나 그 와인, 왜 커피 까맣잖아요. 그렇죠. 리고 티도 까맣고 네, 네. 예, 그런 것을 색깔을 일으키는 그런 입자를 크로모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이, 그러니까 그 변색하는, 염색시킨다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치아의 어떤 바깥 표면, 그 상하 조직이죠. 네. 상하 조직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유는 intrinsic stains라고 그래서 내부 스테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그 우리가 치아를 봤을 때 겉에는 상하 조직이 있고 그리고 안에는 그 덴튼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조직에 이제 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안에서부터. 조직이 안에가 바뀌니까 이게 비쳐서 밖으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그렇군요.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경우는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어떤 치아의 변색과 치아 발달과 그 연관성을 알지 못할 당시에는 네. 그것도 그냥 수십 년 전이에요. 수십 년 네네. 전에는 그냥 애들이 뭐 아플 때 뭐 테트라사이클린 그 항생제를 처방을 이제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치아 발달 과정에서 만약에 테트라사이클린을 먹었을 때는 치아가 변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내부 변색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미백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미백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밴드처럼 네네. 잇몸 선에 이렇게 밴드처럼 그 치아 표면에 이렇게 생깁니다. 회색빛을. 예쁘지 않게 또 변하는군요.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크게 웃는 경우에는 이렇게 밴드가 치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그렇군요. 회색일 경우도 있고 네. 약간 진한 노란색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백이 쉽게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스테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어떤 질병, 미즐 같은 경우 질병이 생겼을 때 이제 치아 발달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치아에 내부 스테인이 생겨서 네네. 치아 색깔이 변색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환자분도 인식을 하시는데 치아가 다 괜찮은데 하나만 치아 색깔이 이렇게 약간 회색빛 네. 이렇게 띄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치아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신경이 죽었을 경우에 또 내부적인 그런 스테인이 생겨서 네네.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런 또 경우면.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네. 치아 색깔이 이제 말씀하신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색깔이 변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아 조직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덴턴 조직 안에 있는 치아 조직은 하얀 색깔이 아니라 약간 노란색이에요. 원래. 네, 원래.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상아 조직이 얇아지면 그 노란색이 더 투영이 되는군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더 누래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짐으로써 생각하시기에 더 노랗다 옛날보다 네.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외부적, 내부적 원인까지 들어봤는데요.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신청곡 하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원장님? 사연은 없고요. 이승철 노래는 제가 이제 제 나이대라서 그런지 언제 들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들었을 때 조금 오래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마 뭐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나 50대 초반 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언제 들어도 좋은 맞습니다. 불새 OST에 삽입이 됐던 노래예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2년. 오늘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 모시고 치아 미백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아 미백에 있어서 또 뭐 아까 잠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집에서도 하는 방법, 치과에서도 하는 방법,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치아 미백도 뭐 여러 종류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집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치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분, 카르보마이드, 페락사이드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크로모존, 그 스테인 되는 거를 부숴버리는 그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거 그거는 똑같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프로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이 미백 치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닝 맞아요.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가 들어있는 성분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는 거는 그 화이트닝 치약의 그 abrasiveness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한 게 다른 치약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릭션으로 해서 그 스테인을 없애는 그런 약간 각질 제거한다는 느낌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본 결과로서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사용했을 때 잇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자극이 되는군요. 그래서 보통 레커멘드는 안 해드려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좀 안전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양치질 하시다 보면 잇몸도 이렇게 치약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집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베이킹 소다를 이제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베이킹 소다도 있고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를 보면 베이킹 소다하고 페락사이드하고 이렇게 있는 치약 네. 그런 치약을 사용을 했을 때 좀 하얗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이트닝 네. 그 치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아, 정말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떤 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가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상처 입었을 때 네. 이렇게 그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포 네, 올라오잖아요.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그 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농도 차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거는 한 3%, 네. 3% 정도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구강에서 쓰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세군요, 3%는. 네, 그래서 이제 그 희석시키는 게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1.5%로 만드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3%를 사셔가지고 물 반 그리고 그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 반 하시면 그렇게 섞으시면 1%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이킹 소다하고 사용을 하시라고. 네. 그래서 그 티스푼으로 하면 네. 그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를 이제 그러니까 액체가 되겠죠. 네네. 그거는 그거를 2 티스푼 하고 네. 그리고 베이킹 소다를 한 1 티스푼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네. 그걸로 양치질 하시면 돼요. 네. 진짜 모르 아니,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네. 지금 여기 채팅창에 네. 6062님이 소다로 빡빡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베이킹소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이킹 소다만 이제 하시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결정체예요. 네. 그래서 파우더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어브레시브하게 이렇게 거칠어질 수 거칠어질 수 있군요. 있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 하이드로가 소독약인가? 소독약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 어떤 레커멘데이션이 있었냐면 코비드 있은 이후로 네. 이제 치과 옆에나 이런 데서 그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를 이제 1.5%를 만들어서 린스를 하라고 그래요. 아, 가글처럼. 네, 그래서 네네. 물론 이제 그 뭐 리피드 레이어 같은 거, 팻 네. 레이어가 그 구강에 있는 경우는 이제 그걸 함으로써 이렇게 파괴가 돼요. 그런데 뭐 코빗을 예방하거나 뭐 안 하게 하거나 하진 않는데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네.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하이진들이 네네. 쓸 때 그 마우스 린스를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소독약인데 그 말씀드렸듯이 그 1.5% 네.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군요. 그렇게 뭐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하고 베이킹 소다를 하셔도 그 일주일에 한 몇 번만 하시고요. 네. 너무 매일 하지는 말아라. 네, 그러면 또 치아 상하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네네. 또 치아가 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되시면 저도 뭐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하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근데 좋은 팁인데 너무 자주는 사용하지 말아라. 네. 잘못하면 또 잇몸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 이제 본을 떠서 네. 트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젤을 또 구입하셔가지고 그 젤을 해서 뭐 하루에 2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스트립 그 화이트닝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 띠처럼. 선전에서 본 것 같아요. 띠를 해가지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렇게 치아에 딱 맞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이트닝 스트립이 그 잇몸에 닿았을 때는 잇몸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럼 자기 치아 높이에 맞춰서 조금 잘라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이게 너무 하면 잘라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그거보다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일반적으로. 네네. 그래서 앞니 보통 6개를 할 때 하는데
이제 치아가 고르면 네. 괜찮은데 치아가 삐뚤삐뚤하면 울퉁불퉁하면. 예,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다 닿지가 않겠죠. 결국에는 그 어떤 케미컬이 접촉을 통해서 하는 네네네. 건데 이게 삐뚤어졌을 때는 트레이를 하면 다 모든 면이 접촉이 되는데 네. 삐뚤어졌을 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또 오히려 얼룩덜룩해질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데 네. 균일하게 바뀌기는 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페인트 온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젤을 사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화이트닝 그것도 있고. 네, 참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스테인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적인 스테인이 있고 외부적인 스테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스테인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내부 화이트닝을 해야 돼요. 내부 화이트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신경치료를 한 치아들을 그 화이트닝 케미컬을 그 안에 넣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해서 이게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겉에서 해본들 소용이 그렇죠.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치아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치아가 상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아무리 하셔도 그러게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떤 그런 필요가 있으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경우는 치과 방문을 하실 때 네. 그 원장 선생님한테 이런 경우에 치아를 할 수가 있는지 네. 여쭤봐야 되고 그러네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뭐 테트라사이클린으로 항생제로 의한 내부 스테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 어떤 방법이 네,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은 단지 뭐 비니어라든지 네. 레미네이트를 해서 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너무 많이 바들되시니까. 네, 네, 스트레스가 그렇죠.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웃으실 때도 입을 가리시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되시는 이제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네, 하셔가지고 본인의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면 사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경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차이는 좀 농도가 더 진하고 네. 농도가 진해서 똑같은 성분은 거의 비슷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빛을 쬐서 그 빛으로서 이렇게 그 케미컬을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네, 네. 그 이네멀 그러니까 상아 조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상아 조직을 하얗게 하는데 네. 우선 장점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결혼식 가셔야 되는데 사진제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 꽤 있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결혼식 가야 되는데 사진 찍을 때 네.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환하게 웃고 싶다고. 네,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화이트닝하고. 그래서 이제 장점은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금방 빨리 효과를 볼 빨리 수 효과를 있군요.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단점은 빠른 만큼 또 치아가 시릴 수 있는 일시적이지만 네. 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하고 또 트레이를 만들어 드려요. 네. 트레이를 만들어 드려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왜냐하면 색깔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통계에서는 1년이 지나면 한 40%가 다시 돌아온다고 네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하시는 거를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트레이를 만들면 그 트레이를 이렇게 젤을 사셔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해줄 수 그렇죠. 있군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하게 사진을 또 찍을 네. 기회가 있으셔서 더 하고 싶다면 그런 트레이를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치아가 그러니까 extrinsic stain 외부 네. 스테인이 됐을 경우에 양치질을 가장 중요한 건 양치질이에요. 네, 어떤 경우는 왜 내 치아가 이렇게 누렇지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깨끗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질을 잘 했을 경우에 네. 이제 이것도 어떤 치약을 사용하든지 양치질이 잘 됐을 경우에는 네. 또 색깔을 환하게 밝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치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또 가장 기본적인 거 일상생활에서 어떤 약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약간 크런치한 과일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 그거를 씹으면서 결국에는 플렉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스테인드란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좀 씻어주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 갈아준다면 그렇지만 그 딱딱한 부분들이 네, 이렇게 네.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 네, 네. 어떤 그 특정 효소가 있는데 그런 파인애플을 통해서도 그 미백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에는 나옵니다. 아, 정말요? 예. 진짜 이거 오늘부터라도 더 좀 그런 거 잘 먹어줘야 될 것 같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다시 돌아온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그 미백을 했을 경우에 네. 하는 동안에 또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네. 개인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고요. 아, 진짜요? 네, 네네.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 세션을 그러니까 뭐 15분마다 약품을 하고 빛을 쬐이고 그리고 그 약품을 빼고 새로운 약품을 해서 하는 게 한 3번, 4번 이렇게 사이클로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진짜 느낌이 없으신 경우도 있고 치료를 하는 동안에 네네. 가장 심한 경우는 이제 한 2번 원래 한 3번에서 4번 하시는데 2번 이후로는 못 하시겠다는 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아프다. 가시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한 하루 정도 네. 지난 다음에는 괜찮아지세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자극을 주는 거니까요, 이빨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치아가 시린 거 이런 것도 이제 보통 탈수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면서 네. 시린 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의 농도에 따라서 맞아요. 댁에서 하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린 정도가 적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트레이를 사용을 하셨을 때도 그 약이 잇몸에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네네.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잇몸도 일시적으로 조금 상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영구적으로 상하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잇몸이 원래 안 좋으시거나 그렇죠. 치석들이 많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 우선은 그렇군요. 그거를 먼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네.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작용보다는 뭐 한 개는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니어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치아들은 미백이 안 된다는 거. 아, 원래 이 치아가 아닌 것들, 네네. 그렇죠? 네. 아, 그런 것들도 염려에 좀 이렇게 두시고 고려해 보시고 하셔야 되겠군요. 자, 오늘 하이큐 치과 배우 원장님 모시고 치아 미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당부의 말씀이나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뭐 일반적으로 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과를 가시는 거를 또 꺼려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또 치과 제가 봐서는 또 뭐 치과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다 백신을 맞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시고 네. 또 클리닝도 받으시고 또 안 오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오세요. 네, 이제 네. 많이 오고 치과도 많이 바쁘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 그렇죠. 기다리시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